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계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화원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미국의 독립혁명 배경, 전개, 결과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배워보고자 합니다. 교과서와 학습지를 놓고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이 미국 혁명은요, 17세기 영국에서 이주를 해온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영국에서 이때 당시 교도들을 우대를 하고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는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왕들이 등장을 했었죠. 그 왕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우리 신앙의 자유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 하면서 청교도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북아메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동부 해안, 대서양 연안 그쯤에 해서 13개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죠. 영국 본토는 식민지를 이렇게 개척을 했으니까 총독을 파견을 하고 대신에 광법위원 자치를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영국과 프랑스가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7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의 여제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여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이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겨서 슐레지엔 지방을 가져가죠. 그 슐레지엔 지방을 오스트리아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만 오스트리아에는 프랑스가 그 다음에 프로이센은 영국이 이렇게 편을 들면서 유럽 전체가 식민지 싸움으로 좀 번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 미국, 북아메리카 땅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고 인도 땅에서는 플라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겼어요. 영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였던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인도의 플라시 전투에서는 영국이 또한 이겼습니다만 재정이 힘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이 식민지인들도 영국의 군인으로서 참전을 하죠. 영국이 썼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돈들은 본국에서 지원을 하되 군대는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 전략을 써서 이제 이겼는데 나중에 영국 정부가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본인들이 돈 쓰는 게 아까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돈을 회수하면서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북아메리카에다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선생님, 영국인 아니에요? 영국을 떠나온 식민지인인 거예요. 식민지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은 식민지에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금을 세게 때려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졸업장, 편지, 신문 이런 데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판매하는 거, 그걸 인지세라고 하거든요. 영국 도장을 땅 하고 찍어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붙여서 이제 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편지 혹시 우표 붙여서 보내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학교 옆에도 우체국이 있잖아요. 우표 살 때 돈 들죠? 마찬가지예요. 네, 영국 사람들 그 브레이크 티라고 해서 브레이크 티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차 마시는 게 있죠? 차세, 이 마시는 차에다가도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타운센트법 하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려요. 그런데 북아메리카 입장에서는 군대도 우리가 보냈고 너네는 본국이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돈들을 우리한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식민지 대표가 영국 의회에 없는데 그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영국 식민지인들이 영국 유럽 본토에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두고 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하면서 인지세는 없애요. 하지만 차세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 차세는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 당시에 북아메리카에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요 차를 가지고 밀무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식민지인들 중에 밀무역 그 업자들도 있었을 텐데 영국 정부에서는 동인도 회사에서만 파는 차 이것만 사도록 이제 독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밀무역하는 사람들이 또 망하겠죠. 그리고 요 차수를 가지고 식민지를 억압해! 이러면서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을 이 식민지인들이 일으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으로 위장을 한 이 식민지인들이 동인도 회사의 배에 이렇게 쳐들어가서 차 상자들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와, 우리가 이겼다! 영국 정부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고 그 군사들을 식민지인들의 집에다가 숙박을 시키는 겁니다. 원래 군인은 병영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영을 충당할 돈이 없으니까 민간인들 집에다 숙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많이 내, 우리도 군대를 가. 그런데 거기다가 병사들까지 온다고? 저 인간들은 왜? 이러면서 병영법이 이때 있었는데 이때 강경 조치를 하면서 병영법을 또 실시를 한 거예요. 식민지인들의 불만은 엄청 말도 못하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친 거잖아요.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혁명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네, 미국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이 1774년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1차 대륙회의를 전개합니다. 이거 사건 수습 어떻게 할 거고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할 때에 1775년 영국군이 렉싱턴의 민병대의 무기 창고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충돌을 하면서 렉싱턴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영국군은 전 세계의 강력한 군대 1위였습니다. 민병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라 한참 떨어지죠, 군사력이. 그런데 렉싱턴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 식민지 주 대표들이 2차 대륙회의를 소집을 해서 영국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 호의를 보일 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이 기회에 독립하자라고 하면서 총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776년 7월 4일 전부 인권, 주권, 재민, 저항권을 담은 독립선언서를 딱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우리 식민지는 독립한다를 천명을 합니다. 사람의 기본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계몽사상 그리고 사회계약설 로크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독립선언서를 외칠 수 있었던 이 배경 중에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식민지로 건너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상식이라는 커먼 센스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책을 출판을 하죠. 그러면서 영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이 독립해야 되는 것은 상식이다 하면서 이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76년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다만 초반에는 영국군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이 민병대가 밀리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갖고 또한 유럽 본토에서 영국이랑 대차게 싸웠던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이 식민지 편을 듭니다. 그리고 영국군이랑 사사건건 전쟁을 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100년 전쟁 때부터 계속 라이벌이었었고, 에스파냐도 그 헨리 8세 때 이 첫 번째 왕비 캐서린을 쫓아내면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무적함대 격파 당했죠. 또한 네덜란드도 이 크로멜로 인해서 중개무역 없어지고 항해법 실시하면서 네덜란드의 부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지원을 합니다. 식민지 민병대가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이기면서 전세가 뒤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 178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이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면서 미국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의의와 영향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독립혁명의 의의와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하게 된 이 식민지 대표들은요, 연방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미국 국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특별주까지 포함해서 51개의 주가 있다고 하는데, 주마다 정부가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있고 주법이 따로 있어요.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주들이 느슨한 연합을 형성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성립을 한 겁니다. 이 연방 헌법의 내용에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서로 견제하게 분립을 시켜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정부가 따로 있지만 그 주들을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연방주의. 그 다음에 왕이 아닌 이제 다수의 민중들이 같이 협력해서 정치를 이뤄나가는 공화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고 1789년 아메리카 합중국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은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가 엄청 지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이 미국의 주는 사실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그래서 루이들의 땅, 루이의 땅이라서 루이지애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미국이 독립한 지 100년쯤 되는 그 해에 프랑스가 선물로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줘요. 독립 축하해. 우리랑 연관 많지? 하면서. 그런데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혁명을 지원하고 인도에서도 영국이랑 싸우고 각종 전쟁을 수행을 하느라 그 국가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참 신기하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합중국은 북아메리카에 속하는데요. 그 밑에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들은 스페인, 포르투갈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로서 독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미국 대통령 멀로가 나와서 아메리카 일은 유럽이 신경 쓸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해결해. 대신에 우리도 신경 안 쓸게 하면서 멀로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독립혁명이 나중에는 라틴 아메리카가 포르투갈,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혁명의 두 번째였던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는 방식이 좀 달라졌죠? 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조금 더 녹화도 잘 하려고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여전히 제 눈은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버티면서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참 기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곧 실시간에서 봐요. 야, 세계사는 아이연구생.